전국에 계신 우리 마스터분들 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 이름은 전배이고요. 간단하게 제 지나온 과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다 생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진행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기라는 단어가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난 게 이상혁 대표 마스터분으로부터 작년 6월 10일 날 첫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그때 기계에 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기기 뭐냐?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각종 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기기를 찾아봤더니 그때는 기기란 자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단락 책 한 권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기라는 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기를 어느 정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대중들은 기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막 용암이 불불 끓고 있고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만 조율하시면 그 폭발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계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기기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어요. 그 포럼에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주제가 논의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핵심 주제였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즉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올바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지능정보화 기반의 초연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잠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넘어갈게요. 자,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얘기 있고, 왜? 여러분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4차 산업시대에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이 차차 없어져요. 그러면 그 직업이 누가 대체할까요? 바로 기계가 대체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를 책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호모사피엔스, 말 그대로 이제는 휴대폰이 여러분의 신체의 일부와 똑같은 형태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발전했어요. 예전에 2년 전인가요? 모 방송에서 뉴스를 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반을 처음에 등교할 때 하루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부 다 휴대폰을 압수했대요. 압수하고선 하루 교육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집중이 안 돼서 어떤 애는 발을 떨어내, 손을 떨어내, 고개를 돌리는 애, 이런 애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즉 휴대폰을 뺏기고 나니까 이 정신 집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그 정도로 이제는 휴대폰이, 즉 스마트폰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됐다. 그래서 신종 언어로 호모사피엔스, 즉 폰과 함께 결합된 인간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런 책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4차 산업시대는 이미 와 있는 미래이기도 하고 그 미래는 가장 여러분이 흔히 듣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기술사회, 그리고 로봇공학, 바이오공학, 우주공학 등 이러한 일들이 이제 모태가 돼서 발전하는 사회가 4차 산업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대학 안에 있는 약국에서 사람을 빼고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가 약 처방을 할 수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0만 건을 약 처방을 했는데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약 처방을 했대요. 사람이라면 200만 건 많은 오류가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사람을 대신해서 한다는 얘기죠. 또 영국의 딜로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세무회계 전문 회사예요. 즉 250명의 직원들을 정리하고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대체했더니 그 250명의 역할을 이 로봇 하나가 다 해내야 되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로봇 한 대가 250명의 회계사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250명의 회계사 외에도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은 암 진단, 그리고 경영 컨설팅, 그리고 의학계의 동양 보고까지 척척 해야 되는 얘기죠. 즉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말 그대로 250명 이상의 능가하는 능력을 이 로봇가 해내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술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일손이 필요 없는 시대가 당연히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설 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관건이에요. 관건. 즉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조금 지긋하신 분들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뭐 직업이 없어지든 말든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즉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큰 걱정 없이 이제 노후만 준비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자손들, 우리 손자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때가 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긱이라고 하는 일자리예요. 긱. 자, 긱은 이렇게 미국의 재즈 카페에서 서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해주고 연주한 만큼 수입을 벌어가는 일 형태를 긱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한 긱이 약 10여 년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들이 본인들이 가진 돈은 없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 개발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엄청난 고비용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 타개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시직으로 고용을 공급하러 올리죠. 그 내용을 보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전문가들, 프로그래머들이 본인이 맞는 일을 각각이 컨택을 해서 서로 조인을 하고 건 바이 건으로 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건을 완성시키는 대가로 수입을 벌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이제 긱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붙은 거죠. 그래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가 붙어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긱 이코노미는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의 직업군이고 미래를 선도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긱 이코노미라는 영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년 전에 이 긱이라는 용어를 듣고 여러 가지를 서치를 해봤을 때는 찾을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3개월 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쿠팡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쿠팡에다가 혹시 긱이라는 걸 치면 뭘 나올까 하고 딱 쳐봤더니 이 도서 목록이 쫙 나오더라고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페이지만 제가 캡처 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은 불과 1년 사이에, 1년 전에는 달랑 책 한 권 정도가 전부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긱과 관련된 책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기계에 관련된 경제를 파악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 책들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양한 긱이 있겠죠? 자, 긱이 근데 이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미 긱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긱 용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임시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시직.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도 임시직이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형태의 임시로 하는 일들은 다 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여기 뭐예요? 대리운전. 예, 대리운전도 가장 기초적인 기계 형태입니다. 또 뭐예요? 오토바이 택배. 또 뭐가 있어요? 요즘은 자전거로 택배하는 사람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실버 택배라고 있죠. 지하철 택배. 이런 분들도 다 임시직이에요. 즉 하나의 건이 발생하면 그 건이 마무리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수입을 가져가는 일들이 다 긱 형태예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왜 노동력을 팔아서 하는 형태의 긱이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긱이 있죠. 이런 긱이 뭐예요?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사람들 한 건마다 건 바이 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일들.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회계관리, 내지는 전산관리 이러한 전문 직종들이 하는 일들도 하나의 긱 형태의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조금 고급화된 긱이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돈을 버는 긱이 이런 긱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끼,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많은 세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그 관심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긱 형태의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봤더니,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년 전 자료예요. 2년 전에 요 긱 형태의 일들이 어떤 일이 있나 봤더니 가장 핵심적으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킨 회사가 바로 우버라는 회사예요. 우버는 어떤 회사냐? 즉 택시 회사예요. 택시. 근데 택시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승용차, 빈 차가 있을 때 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운행할 때 같은 목적지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을 태우고 거리를 운영해주고 한 만큼 서로 수입을 벌어가니 옛날에 뭐 있어요? 카풀이죠. 카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풀을 사업적으로 전개한 게 바로 우버예요. 우버. 근데 요 우버의 가치를 2년 전에 한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교 평가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버의 가치는 약 1,200억 달러. 그런데 이 1,200억 달러는 미국의 3대 메이저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 포드, 제너럴 모터스 이 세 개 자동차 회사 100년 이상이 넘은 자동차 제조업체 세 개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우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엄청 성장할 거라는 얘기겠죠? 또 하나를 예를 볼게요. 이 에어비앤비. 이 에어비앤비는 호텔 숙박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숙박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호텔을 단 한 곳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회사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빈집이 있다, 빈방이 있다, 그러면 남는 빈방, 빈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 연결해주는 회사가 바로 에어비앤비예요. 이 회사가 불과 창립한 지 이 데이터에 보면 5년 만에, 불과 5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힐튼 호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의 매출을 5년 만에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이게 공유 마케팅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버만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있냐?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유경제를 통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의 2019년 2년 전 자료를 보면 2년 전에 무려 시장의 규모가 550조래요. 550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요 우버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버의 데이터에 보면 제가 이제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 제가 사업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잠깐 갔다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이것저것 이동할 때마다 차를 부르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차 외에 우버를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우버가 어떨 때는 승합차고 어떨 때는 승용차고 부르면 한 5분, 10분이면 오더라고요. 우버가. 그래서 야, 우버가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오지만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정보를 듣고 내용을 알다 보니까 우버에서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우버에서 1년에 발행한 영수증 숫자가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모든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회사 몇백 개, 몇천 개가 되겠죠? 그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숫자보다 우버 한 회사가 1년 동안 발행한 영수증 숫자가 더 많대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비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요 깃경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관건은 뭐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조금 더 알아가야 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맞이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앞으로 남은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을 여러분 것으로 멋지게 맞이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깃경제 미래 전망은 모든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2025년도 앞으로 4년 후면은 전 세계 약 20-30%의 사람들이 깃경제에 종사할 거라고 해요.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4년 후가 되면 전 세계 GDP 아까 2년 전에는 550조 시장이라고 했죠? 550조 시장인데 앞으로 4년 후에는 이 시장이 3,100조로 커진대요. 3,100조. 근데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나온 자료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 경제가 더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쇠퇴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간단한 예가 아마존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매출이 1년 매출이 300조를 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과 작년 한 해 매출이 아마존이 1000조를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왜? 뭐 때문에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바로 언택트 시대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새롭게 전문가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큰 예상 시장을 아마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깃종사는 5억 명이 넘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인구의 30% 이상이 깃경제에 종사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잘 모르고 이제 처음 듣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익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익을 아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익을 해야 될까요? 자, 기익의 종류를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 첫 번째 내 노동력을 팔아서 하는 기익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리운전, 내지는 가사도우미, 내지는 뭐 택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내 노동력을 팔아서 일하는 기거들이에요. 이런 기거들을 노동형 기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고급 형태의 기익은 뭐예요? 프로그래머, 전산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뭐 번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수입을 벌어가는 일, 그런 것들이 이제 화이트 기계예요. 노동형 기익보다는 화이트 기익이 낫겠죠, 여러분들? 네, 나을 겁니다. 당연히 낫겠죠? 또 있어요. 아까 뭐예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내 끼를 발휘해서 요요미 먹방을 했더니 전 세계 유저가 몇백만 명이 들어와. 그랬더니 한 달 수입이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어와요. 아, 그러면 나는 이 노동형 기익은 나는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안 해. 화이트 기익은 전문가니까 이거 배워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러면 나는 끼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유튜브 한번 해볼까? 자, 유튜브 하면은 얼마나 들어올까? 혹시 여기서 내 끼를 발휘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끼를 보고 팔로우, 좋아요를 눌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많지 않을걸요? 저도 여기서 아마 제가 열심히 여기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야, 네가 하는 거 참 재밌어 하고 눌러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말 그대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즉, 기존의 유튜버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운대가 기가 막혀 맞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없는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저나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만약에 아무 대책 없이 기익을 맞이한다면 결국은 노동형 기익밖에 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가사도우미 한다든지 대리운전 한다든지 이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야, 앞으로 이런 세상에 이렇게밖에 안 오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으니 그러면 백날 준비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께 열변을 토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바로 그 대안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이 기시대에 일자리는 없어지고 프리랜서만 남는데 우리는 프리랜서가 될 수 있는 혁명가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형 기익만 할 것이냐? 아니다. 바로 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났다. 그 회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께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 어떤 회사냐? 그 회사는 바로 코기기라고 하는 이를 여러분께 소개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이 늘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오시면서 혹시 전차 타고 오셨어요? 전차 타고 오시면서 주무셨어요? 아니면 뭔가를 보면서 왔어요?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면서 오셨죠? 네. 아마 혼자 오시면 되게 카톡을 보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든지 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시면 돼. 그 일을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유튜브나 카톡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릴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일 그 시간에 불이익을 하시면 여러분께 안정적인 여러분이 원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같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새롭게 배워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야.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쓰는 방식을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만 바꿔주시면 돼. 따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연 그런 일이 있을지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 일을 만들어내는 분을 일단 좀 소개를 해야겠죠? 자, 저도 사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오래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장 핵심 내 능력? 능력? 능력은 아니에요. 또 뭐 있을까요? 내 자본? 우리 자본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서 꾸준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 일을 받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야 이제부터 돈 벌라고 그래 그랬더니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부터 뭔가 야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큰 돈이 벌 수 있어 그랬더니 보상 플랜 바꿔버리고 지능감들이 다 바꿔버려. 말 그대로
회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연 이 회사가 정말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일을 꾸준히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회사를 창립하신 분은 여기에 계신 첸헨파이 회장님이십니다.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했더니 어떤 사람은 도대체 첸헨파이 회장님이 유니콘 기업을 몇 개를 만드는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마침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화면을 띄우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떠 있는 회사의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첸파 회장님은 재정회생과 기업 혁신의 전문가라기도 하고 각각의 다른 산업과 국가에서 35개 이상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콘 메이커라고 하고 게임 체인저라고 하고 주식 전문가, 금융 엔지니어, 회생 전문가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 35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콘 메이커, 즉 손만 댔다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0년이 채 안 된 여러 가지 500억 시장을 건드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즉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채 10년이 안 됐는데 회사의 가치가 10억 달러, 즉 1조 2천억 이상을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부실하다는 기업을 딱 잡아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그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변신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유니콘 메이커라고 미국에서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게임 체인저, 그리고 주식 전문가, 금융 엔지니어, 회생 전문가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만든 기업들을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인터아시아라고 해서 최초에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를 통해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미 12개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아시아가. 자, 그리고 1987년에는 미국의 부실화된 은행을 인수해서 그 회사 이름을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은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은 미국 상업은행 파산 직전에 은행을 인수해서 회생시키고 그 자본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요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은행이 미국 재계 서열 약 은행에서는 20위권 안에 들어가요. 물론 13위까지 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1987년도에 본인이 한 일이고요. 자, 그리고 95년도에는 첸파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그룹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시면요, 요 안에 상장하지 않은 회사만 약 20개 정도가 20개. 요 첸파이 그룹 안에, 요 그룹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 보시면 요 아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98년에는 미국 스타트업에서 자본을 투자하여 은행, 그리고 병원, 수혈센터 이러한 회사를 성장시켜서 또 큰 회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제 글로벌 메디칼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그래서 이런 회사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스카이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를 인수해서 또 항공사도 갖고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부동산 개발 회사. 그래서 부동산 개발 회사로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싱가포르 내에서 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차이나 가스가 빠졌네. 어차피 캡처 떴는데 없어졌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로벌 메디칼 리치라고 해서 이 안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병원 외에도 종합병원 규모가 16개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에요. 상장되어 있는 병원이거든요. 이런 병원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2014년도에 인수해서 일을 진행했고요. 하셨고, 그리고 이거 이제 각종 리조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계시고요. 또 일본에는 호텔 3개 갖고 있더라고요. 일본 내에 호텔 미야자키, 아이주, 그리고 사포로, 해밀턴 이런 호텔들을 보유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금융 서비스, BMI라고 하는 보안 관련한 업체, 또 BMI 캐피탈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금융 관련한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이비즈니스죠. 이비즈니스. 즉 우리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핫앱 이런 회사들을 또 열심히 운영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예요?
행파이 홀딩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파이 홀딩스 안에는 약 20여 개의 기업 수단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건강 관련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업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5년 동안 기업을 경영해 오셨고 수익이 1470배의 수익을 올렸어요. 경영을 하면서. 그리고 7개의 각기 다른 산업 분야를 가지고 계시고 연평균 성장률이 352%를 달성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걸 통해서 1년에 매년 요 4개 회사만 가지고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5개 회사 중에서 4개 회사만 놓고 봤을 때 4개 회사만 가지고도 약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유니콘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니콘 회사 하더니 뭐째 35개 유니콘 회사를 만든 거냐, 몇 개를 만든 거냐, 저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유니콘 회사 나와 있더라고요. 유니콘 회사로는 SED 싱가폴이라는 회사, 그리고 DSS, 그리고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은행, 요것들이 다 유니콘 기업에 속하고요. 그 외에도 HWH 월드, AMRE, LVAM 이런 회사들이 유니콘 기업에 속하고 또 LVD, 그리고 얼셋 이홈, 그리고 홀스타 컬렉션 이런 9개의 유니콘 기업이 공식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이 약 13개 정도 있어요. 자, 저번에 올 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본인이 치적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유니콘 기업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4년 동안 집권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13개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본인 재임 시절에 유니콘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니콘 기업들은 각기 오너가 다 틀리죠? 그죠? 전부 다 꿀 자셨어? 저는 꿀 먹은 버거래 전부 다. 자, 그런데 이 최대장님은 지금 요 데이터 상으로 오너 한 분이 무려 9개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량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회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회사 외에도 요거 이제 새롭게 탄생한 회사가 있죠. 바로 HWH 월드 안에 RBC 라이프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유통회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RBC 라이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사와 연구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업계의 골든탑 같은 회사예요. 그 회사가 이제 HWH에 편입돼서 이미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와 계신 H코. 올해 새로 설립한 회사죠? 그래서 H코가 설립돼서 여러분께 이 사업을 얘기할 텐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가장 핵심은 회사명이 더 해피코 코리아죠?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대표이사가 최혜파 회장님이세요. 말 그대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기가 막힌 사업을 하는데 삼성의 이건희가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한대.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해야 안 해요? 무조건 하죠. 그때는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덤빌 거야. 왜? 아는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자니까 못 믿겠대. 왜 못 믿어? 그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믿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 그럼 내가 앞에 나설게 하고 회장님이 직접 대표이사가 되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면서 이분은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싱가포르 내에서는 말 그대로 덕망 있는 기업가라고 유명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분은 물론 본인이 자수성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됐지만 이분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에서 수익을 벌면 수익의 80%는 무조건 기부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80%는 그 나라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요.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병원이나 의료재단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복지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에 혜택을 받은 분이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빨간 옷 입으신 분이 헨리 마야콥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현재 대통령, 여기 왼쪽에 키 크신 분이 재무장관, 전직 재무장관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천행파 회장님, 그리고 장남,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 내에서 행복재단을 설립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이제 한국에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올해 안에 들어오시면 대한민국에도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다시 복지재단에 투자해서 한국에 좋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호평을 받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력가이면서 좋은 일 하신 분이 왜 갑자기 유통의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또 객관적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동안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젊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평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좋은 일을 할 것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더 나에게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도움을 필요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젊은이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본인이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열정에 감복하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월급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시장의 본질을 보고 매료가 되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월급도 안 받으면서 여러분의 비전만 있으면 말 그대로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에 매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 수입을 회사가 주질 않아요. 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일을 조금은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을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일한 만큼 최소한 그 이상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차원에서 이 회사를 창립하셨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HWH,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기 해피코라는 회사입니다. 해피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참여하시면 이러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행복을 밝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 젊은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들을 젊은이들에게 철학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회사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단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지금처럼 해하고 있던 스마트폰 쓰는 것을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만 하면 돼요? 하시는 방법, 도구를 바꾸면 돼요. 뭘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톡에서 해피코로, 해피디그로, 여러분이 보고 있던 유튜브에서 해피디그로,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하고 있던 그 시간을 우리 해피코를 보는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그 모든 일은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빈센스 러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모든 기술을 탑재를 했고요. 그 기술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을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앤드류 스투버예요. 앤드류 스투버.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빈센트 러브와 앤드류 스투버는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신 분은 체넨파 회장님이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쓰는 도구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카톡과 한번 비교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카톡 모두가 쓰시죠? 저도 쓰고 있어요. 저는 약 8년 전인가 9년 전에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아빠 문자 돈 내지 않고 공짜로 쓰는 법 있어 하면서 저한테 뭔가를 소개하더라고요. 뭔데? 했더니 카카오톡이래. 그래서 난 카카오가 초콜릿 넣는 뭔지라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카카오톡을 깔면 된대요. 그래서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제가 깔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정말 공짜 편해요. 그죠? 그래서 제 주변에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듯이 이제는 전 국민
이게 바로 5년 전 자료인데 전 국민의 95%가 이미 카톡을 쓰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갓 태어난 깐난쟁이 휴대폰을 못 쓰는 사람 외에는 다 카톡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카톡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 카톡이 이렇게 쓰기까지는 여러분들의 공이 컸죠. 저나 여러분들이죠. 열심히 소개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소개했다고 뭐 회사로부터 뭐 받는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3개월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요 카톡의 창립자가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1,700억을 나눠줬대요. 1,700억. 혹시 받아보셨어요? 방금 100억이라도? 혹시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어. 아니, 이 카톡이 성장하기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그냥 주변에 알려서 지금의 카톡을 만들어 놨더니 결국은 번 돈 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만 다 나눠주고 우리한테는 걔들도 커피 한 잔도 안 사. 그렇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체린파 회장님이 일반과 똑같은 기업가였다면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멋진 어플을 나와서 전 세계인들이 해피기라는 앱을 썼는데 만약에 기존의 일반적인 오너들의 생각이라면 우리하고 해당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하고 해당이 없어. 말 그대로 그냥 편리하구나 좋은 거구나 하고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최 회장님은 여러분들이 카톡을 터뜨렸듯이 여러분이 느낀 점을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에게 인공 추적 기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즉 누군가가 우리 해피기 앱을 쓰고 있으면 이 앱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을 해요. 단계별로 추적을 해서 각각이 노력한 분만큼 수익을 나눠주는 개념이죠.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앱이 카톡 이상으로 편리하고 카톡 이상으로 다양하고 그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쓰고 주변에 전파할 수 있겠죠? 전파하시면 돼요. 전파하시면 전파한 만큼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부가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러면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앱을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야 과연 10년 후에 이 앱이 얼마나 많이 퍼질까? 카톡이 5천만 명이 6년 만에 퍼졌는데 이 앱이 카톡보다 더 다양하면 10년 후에 몇 명이나 쓸까를 고민해 보세요. 차이점은 뭐예요? 카톡은 국내용, 해피기는 전 세계 글로벌용이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까요? 저는 10년 후에 최하로 한 20억 명 이상 쓸 거라고 봐요. 20억 명. 그러면 더도 말고 저는 20억 명 중에서 여러분이 최초로 시작하고 우리가 최초로 시작하니까 저는 1억 명만 저로부터 이 해피기기 퍼지길 바라는 거예요. 1억 명만. 그러면 1억 명이 이 해피기기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전종이가 퍼뜨렸네? 그럼 전종이는 수익을 얼마나 받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때 그거 가봐요. 그럼 과연 얼마나 어떤 수입이 들어올지는 상상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아마존과 같이 우버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타겟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작년 매출이 약 전체 매출의 1,000조를 했다잖아요. 1,000조. 근데 아마존은 최초로 1994년도에 요 책 브랜드 하나를 시작했어요. 즉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동호회가 투입된 것처럼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책만 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물건 가지고 있는데 니네 회원들한테 내 물건도 좀 한번 소개 한번 해봐. 팔릴 때마다 내가 좀 나눠줄게. 이런 개념으로 여러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 몇백만 가지의 물건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존의 마켓 매출만 1년에 약 500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00조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지만 우리는 뭐를 통해서 처음에 인프라를 모은 거예요? 아까 화면에 보시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뭔가 유통해서 열심히 대가도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타겟에 잡은 거예요. 당신들부터 먼저 시작해라. 그러면 회사가 정말 임팩트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 낼 테니까 여러분이 써보고 좋으면 열심히 광고해줘. 광고해줘서 인프라가 늘어나면 바로 다른 많은 업체들이 물건을 올릴 때 여러분이 부가될 수 있는 하나씩 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예요. 즉 방법은 책이냐 아니면 우리는 임팩트 있는 제품에 여러분의 열정이냐 요 차이인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버와 같이 움직이다. 우버는 뭐예요? 우버는 한 번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그 소비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즉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 우버의 소비자를 열심히 계속 관심을 갖게 문자를 보내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번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사용자가 되다가 또 단골이 되다가 본인이 직접 운전에 참여해서 수입을 벌어가는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우버가 해요. 우버가. 바로 우리가 아닌 의견인 거. 즉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우리 해피코에서 나온
화장품이 있죠? 혹시 써보셨나요? 안 써보신 분?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 많이 바뀌었어요. 이 모습이. 그래서 한 달 전에 사용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2년 만에 아는 사람 만나러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전 사장님 얼굴에 손 댔어? 그러더라고. 무슨 손?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젊어졌대. 손 안 댔거든? 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소개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열심히만 한 보름만 쓰시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봐. 도대체 무슨 짓이냐, 얼굴에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팩트 있는 제품을 써보고 주변에 느낌을 전달하면 돼요. 즉, 그게 뭐예요? 회사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체험하고 나면 입을 뗄래 안 뗄 수가 없는 그런 제품들로 여러분에게 먼저 제품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유저를 모으면 돼. 그럼 유저들이 점점 많이 모이면 이제 그 유저를 보고 다른 회사들이 우리 것도 팔아줘 하고 계속 런칭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아마존이 했던 것처럼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소비자를 만들어내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관여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루버가 했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여러분이 만든 소비자를 찾아가서 그 소비자가 화장품 외에 또 다른 제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계속 제품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게 유도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쓰다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자기도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업자가 되는 일을 바로 회사가 해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사용해보고 누군가가 찾아가지고 야 너 이게 성분이 어떻고 이게 써봐 이거 얼마나 좋은데 한번 써보고 좋지 좋으면 우리 교육 한번 들어가자 교육장 내려가면 또 교육 들어가면 일당이 세미나 한번 갈래? 맨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화하면 야 나 없다 그래 이렇게 하고 또 지만 안 하면 좋아 지 친구들한테 야 전병이 뭐 한다고 하더라 절대로 걔 전화 오면 받지 마 다 알려줘 그러니까 사람이 다 떨어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써보고 느낌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냥 쫙 퍼뜨리면 그 나머지 모든 일은 회사가 다 한다. 그래서 아마존처럼 움직여서 우버처럼 회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접근하기 쉽고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형태의 일들이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아니지만 이제 막 전달받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최하로 한 달에 500불에서 2000불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이 오늘 시간상 설명 많이 못 드리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앱이 이 안에 기능이 있어요. 9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한 번 사용하면 말 그대로 다른 앱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앱을 여러분이 열심히 사용하시면 바로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최고의 앱이 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늦게 시작해서 일단 한번 써보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 앱을 쓰고 나면 주변에 말 그대로 너도 한번 써봐 하고 반드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앱이 될 겁니다. 그 앱들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경험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말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고 하여간 그러한 경험들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고 느낌을 전달하려면 좋은 제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린 화장품을 설명드렸고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도지 커피라고 DOSE라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DOSE는 어떤 성분의 약자예요. D는 도파민, O는 옥시토신, S는 세로토닌, E는 엔돌핀.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우리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시면 내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늙지 않아요. 늙는 게 늦춰진다는 얘기죠. 항노화. 자, 근데 바로 이 커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페인 성분이 안 들어있습니다. 요 네 가지 성분으로 커피 맛을 똑같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커피는 드시면 드실수록 잠도 잘 오고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해지고 또 영리해지고 집중이 잘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커피예요. 이런 커피. 이 커피가 이미 미국 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돼서 말 그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피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차피 매일 지금도 저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있거든요. 나 이 커피가 도주라면 난 지금 벌써 다 마셨을 거야. 근데 도주가 아니니까 한 번밖에 안 마셨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늘상 먹는 커피를 건강에 좋은 내 몸에 좋은 커피로 마실 수 있는 때가 곧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이거 기능성 물이에요. 이 물을 드시면 건강해지는 물이에요. 이 물 외에도 미국 내에는 HIPH라고 해서 물 하나 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체내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물 한 잔 하나 가지고 나사에 상장되어 있는데 어떤 물이냐? 얼마나 대단한 물이길래 물 하나 가지고 상장되어 있을까? 그 물은 드시면 내 몸에서 햇볕에 의한 자외선을 차단시킵니다. 내 피부가 스스로 물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그 물을 드시면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시켜요. 그 물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도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생수 드실 때 그냥 생수 드실래요? 그런 물 드실래? 비싸지만 않다면 그것도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설탕. 이거 설탕 아닌 설탕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거나 모든 음식을 할 때 설탕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설탕을 달게 드시는 분들도 달게 먹으려면 달게 못 먹게 하죠. 왜요? 건강해질까봐. 근데 우리 설탕은 드시면 드실수록 내 면역력이 좋아지는 설탕이야.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 설탕을 드시면 또 살도 빠진대. 자, 그리고 커피도 많이 드시면 살이 자연스럽게 빠져. 정상이 되고 정상이. 이런 설탕. 또 말 그대로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이러한 건강한 밀가루. 이러한 물건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BC 라이프. 이 RBC 라이프는 전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에서 독보적인 회사예요. 저 회사 제품들이 이제 여러분께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용하고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써본 느낌을 그냥 소개하시면 돼.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낀 경험한 제품들을 써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시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제품들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빠져나오지 못해. 이 물을 먹다가 다른 물을 못 먹어. 이 커피를 먹다가 다른 커피를 못 마셔. 그리고 이 화장품을 쓰다가 다른 화장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전파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중독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써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은 써보고 여러분 휴대폰상에 연결되어 있는 SNS에 그냥 날리면 돼. 내가 써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고 그냥 댓글을 날려서 내가 올린 댓글을 클릭을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볼게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느낌만 그냥 열심히 전달하면 돼요. 내 주변에 카톡에 맺어진 친구, 유튜브에 맺어진 친구, 틱톡에 맺어진 친구, 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트윗에, 아니면 뭐 있잖아 위챗에, 하여간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써보고 그 느낀 점을 그냥 전달하면 돼.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클릭을 하고 안 하고는 지들 몫이야.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그 중에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누가 한다? 회사가 다 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유하시게 되면 그 공유를 통해서 당신의 댓글에 누군가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반응한 사람들은 회사가 철저하게 밀착 관리해서 회사가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들은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이렇게 앉아서 그냥 반복하면서 해피 기거가 되셔가지고 물건을 써보고 전달하고 써보고 느낌을 전달하는 일을 SNS상에 여러분 올리시면 되는 거죠. 올리면 인공지능이 모든 관리를 다해서 여러분 산하의 사업자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사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복하시면 되고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수입은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즉 여러분이 SNS에 열심히 공유하라는 일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반드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꼬시고 어떻게 하든지 등쳐가지고 내 수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업은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이 느낀 점을 열심히 광고하시면 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이 해피기거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제품을 해피기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전달하시고 느낀 점을 전달하면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관리해서 제품을 사게 만들고 그 제품을 사게 되면 그거를 공유를 통해서 사업자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휴대폰상에 이렇게 여러분 산하의 전체 인원 몇 명이고 그 인원으로부터 얼마나 매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휴대폰상에 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분은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아니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이 해피기를 사용하는데 5년이 지났더니 전 세계에 15억 명이 쓰고 있어. 근데 15억 명 중에 나로부터 전파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한 1000만 명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그 1000만 명이 아까 그 어마어마한 앱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부터 비누질하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해피기 앱 안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다 해요. 즉 그들이 일어나서 생활하고 잘 때까지 모든 생활 자체가 우리 해피기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생활을 가져볼게요. 그런데 10년 후에 여러분 산하에 나로부터 1000만 명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응? 1000만 명이 하루에 1원씩만 줘도 하루에 얼마예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림의 크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크기를.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회장님이 원뜻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입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가라. 여러분이 버는 수입이 있으면 1%를 기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개인적인 재산을 여러분이 기부한 만큼 추가로 얹어서 추가로 기부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내가 돈 벌면 그 번 돈 가지고 알아서 내 수입의 1%가 자동으로 기부단체에 기부가 되고 회사가 추가로 2%를 내고 그러면 2%가 기부되면 회사의 이미지는 좋아지죠. 여러분들 좋은 일 하니까 내 어깨에 뽕도 들어가죠. 그리고 자존심도 생기고 자부감도 생기죠. 바로 그런 일이라는 그런 일. 자, 제가 여태까지 유통을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야 이렇게 성공하면 나는 반드시 이런 좋은 일을 해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뤄야겠다. 이제는 이제 몇 개월만 더 하면 이룰 수 있겠는데 하면은 회사가 없어져. 뭔가 이제 조금 좋은 일을 해봐야겠다 마음 먹으면 지들 마음대로 마케팅 다 바꿔버려. 돈을 못 벌게 해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참 올바르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자, 돈을 벌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내 수입의 1%만 나는 기부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수입을 만들어 갔으면 구조를 회사는 이미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이 일정한 궤도만 오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뒷단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회사를 믿고 회사가 하는 일대로 따라만 하시면 모든 일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한 번 수입이 만들어지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수입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 그림은 최 회장님이 직접 그린 그림이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뒷받침될 수 있는 일을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 만들어 회사예요. 이 안에는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에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파이프라인이냐. 왜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아파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파이프라인만 깔아놓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수도꼭지를 딱 들으면 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이 여러분의 수입원이란 말이죠. 그런 수입원을 만드는 게 꿈이란 말이죠. 꿈. 근데 여태까지 이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놈의 파이프라인이 맨날 깔면 뭐해? 깔면 중간에 다 터져가지고 많이 새버리고 어떤 때는 파이프라인 터져버리고 어떤 때는 녹슬어버리고 백날 파이프라인 깔다가 여태까지 못 깔았잖아요. 그죠? 즉 말 그대로 이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재료를 가진 회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했지 그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들을 회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이 회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미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 관계없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미 튼튼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파이프라인 굵기를 여러분이 선택만 하시면 돼. 내가 얼마나 큰 파이프라인 깔 건지는 여러분이 일하시면 돼. 이 모든 파이프라인 이미 설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파이프라인 깔 때 단순히 내가 깔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깔려있는 이 파이프라인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만들면 돼. 근데 그 수도꼭지를 얼마나 큰 걸로 만들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 모든 일들을 회사가 준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우리 회사의 아시아 총괄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요. 이 일은 뉴 블루 오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뉴 블루 오션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코기기라고 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린 코기예요. 자, 코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까지의 모든 일상생활이에요.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일상생활 자체가 비즈니스로 만들어진 최초의 더 얼티메이트, 즉 궁극의 최고의 긱 이코노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이고, 이 시장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뉴 블루오션이에요. 즉 아무도 해놓지 않은 이제 막 신대륙. 즉 여러분이 깃발 꽂으면 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성장,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건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이 블루오션이 여러분이 될 것일 수도 있고, 이 블루오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블루오션을 할 때 여러분은 박수를 치는 참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수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저는 이걸로 가능하고, 다음 이어서 약 20-30분 정도 우리 해피코의 최고의 미녀 강사, 최고의 하여간 뭐 최고라는 단어를 빼면 시체예요. 시체. 어마어마하게 멋진 분인데 이분 소개할 때 여러분들 큰 우량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만